교빈 여러분, 제 이름은 클리프 알렌입니다. 저는 영국 버밍엄 대학 제3섹터 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의 영향 측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세 가지 질문에서 출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누가 이 영향에 대해 알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해관계자들은 각각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측정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각각 다른 목적이나 학습이나 또 책임성 소재에 사용될 수도 있고 단순히 찬장에 보관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영향은 이 세 가지 다른 영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원봉사의 기여도 살펴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먼저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결과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그리고 자원봉사자 간의 적절한 권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몇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성, 포용성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도 측정할 수 있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영향을 이것을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제기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이외에도 다양하죠. 어떤 특질이 중요한지, 좋은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프로필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변경사항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기를 원하는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 이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방법론이 적절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방법론에는 규모, 그리고 접근법에 대한 질문 모두를 포함할 수 있고 주관적 또 객관적 접근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때 여기에는 목표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성찰하고 배우고 삶의 기회를 향상하는지를 보고자 할 수도 있죠. 한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 그룹 토론, 또 그룹 토론, 행동 계획, 멘토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진전을 내리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영향은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전과 하는 동안과 그 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더 적합할 수도 있겠고 또 연례 인터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당신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프로그램 체인에 대한 결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고 책임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기부자들도 프로그램을 떠난 자원봉사자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 제 생각의 세 번째 영역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자원봉사가 사회 문제와 도전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결과가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측정하는 게 더 다른 것보다 흥미롭기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를 목표 지향적 프레임워크에 맞춰보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SDG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SDG 목표에 기여할 거라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목표를 층위별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목표 대비 평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또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와 함께 조직도 그룹
개별 레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외부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더 높은 교육으로 진학하는 여학생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출생 시 사망률의 변화 등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꽤 구조화된 접근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귀속 혹은 기여의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자들은 진공 상태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 활동, 그리고 다른 사건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명백한 예가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팬데믹의 영향 하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기여의 문제, 귀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방법론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지도되는 또 신뢰받는 방식이 바로 통제그룹식 방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비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론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확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헌을 한 것이 자원봉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식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베이스라인을 보고 검토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SDG에 대해서 제안한 접근법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베이스라인을 조사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합니다. 이렇듯이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 리소스가 필요하죠. 그런데 기관들이 이런 정도 수준의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할 만한 리소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준비가 된 직원이 있는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참여할 자원봉사자가 있는가, 또 주요 행위자, 지역사회, 또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소스와 관련해서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기여, 즉 귀속의 문제를 보는 방법 하나는 이 자원봉사자 고유의 공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UNDSWVR 보고서는 최근 발간된 세계 봉사 보고서에서 자원봉사자의 독특한 기여에서 사회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만의 독특한 공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중개인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교량을 만드는 역할로서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학술 저널에서 이것은 사회자본, 즉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관계적 역할로 언급을 하죠. 정책을 개발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민 참여, 혁신, 창의성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또 한 가지 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 이 독특한 기여도를 측정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많은 것들을 측정한다는 것은 보통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특한 기여는 보통 매우 큰 규모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면 개별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것이 반드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원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한 방법의 예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토리텔링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자원봉사 경험이나 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삼각 측정 방식의 중요성은 하나의 학술 용어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살펴보고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이 커뮤니티 개발 모델과 더 잘 어울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때로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하향식 접근 방식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본질적으로 힘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스토리텔링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하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에 가까워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측정할까요? 이 큰 질문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측정에 있어서는 누가 하고 또 누가 데이터를 보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죠. 기관이 직접 측정을 할 수도 있죠. 외부인을 의뢰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에 함께 일을 하기도 하나요? 지역사회에서도 이것을 살펴보는지 또 자원봉사자들도 보는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부는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접근을 하고 데이터 작성에도 기여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와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는 그 영향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정의 결과보다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이 매우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운영 방식, 관리 방식, 리더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향을 측정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과정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과 모니터링의 여정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의 척도로 눈을 돌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환경 영향, 탄소 발자국, 또 크게는 기후변화 등과 같이 사회적 가치의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큰 맥락의 질문인 거죠. 하지만 더 작은 차원의 질문은 여러분이 만약 원한다면 직접적인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모아서 투자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투자 수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KBA도 이 질문을 살펴보고 있고 관련된 키트를 개발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죠. 이런 측정뿐만 아니라 다른 측정 키트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익은 정말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상당한 투자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엄격한 모니터링 또 평가 시스템, 접근 방식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참여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하나의 학습 여정으로 본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무엇을 고려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비용 효율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에 여러분이 영향 측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여정에서 이렇게 할 걸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 개선하고 배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소로도 연락을 취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출판물들이 나와 있고요. 모두 슬라이드에 함께 공유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